어떻게 확률이 있습니까? 한동훈 무슨 확률이요? 윤상현을 한동훈 전 지지 선언. 대표는 이번 그 전당대회에 뭐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예. 지금 고심 중일 겁니다. 근데 본인의 촉은. 출마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아하. 근데 광재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아, 굉장히 거의 신중한 신중하죠, 사람이라서 굉장히. 광재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온다면은 그럼 누가 그러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나경원 후보,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 아하. 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후보로 등록한답니까? 뛴답니까 이번? 아까 통화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통화했는데 뭐 이제 와서 저는 지금 뭐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는 예. 안철수, 나경원 두 의원이 열심히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예.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아, 김문수 그분도 대선 안 후보, 안 대권 나오실 후보가 것 같아요. 그분은 저는 나올 것 아니 같은데. 안 나오 정확히 뭐 그 아까 그 어떤 뜻을 워딩처럼 밝힌- 예, 정확히 얘기하면 추대가 되면은 나오실 추대라는 경선 불가능해. 없이요? 예, 추대가 하면은 불가능하고. 할 의사가 있는데 안철수 의원 등은 무조건 나올 건데. 아니 그러니까 추대가 그러니까 안 나오고 예. 김문수 후보를 이제 당 대표로 추대하면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당 대표 하실 그러면 의향이 있는데 불가능한 추대가 거죠. 아니고 경선이면 나오실 의향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취재했습니다. 아니 뭐 김문수 후보의 어떻게 보면 아니 제 최측근이셨고. 안테나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어떻게 시원합니다. 확률이 있습니까? 한동훈 무슨 확률이요? 윤상현을 한동훈 전 지지 선언. 대표는 이번 그 전당대회에 뭐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예. 지금 고심 중일 겁니다. 근데 본인의 촉은. 출마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아, 전당대회에 한동훈 대표의 최근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은 나왔네. 정광재 대변인. 한동훈 출마 안 한다. 안 정광재 한다는 아니고 가로 안 열고 할 듯이죠. 안 할 땡땡. 듯. 안 할 듯. 아하. 근데 광재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아, 굉장히 거의 신중한 신중하죠, 사람이라서 굉장히. 광재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다고 봐요. 얼마 전에 언론계 대선배가 굉장히 정말 적실성 있는 칼럼에서 정광재 대변인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예리하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막 품격 없고 너무 이 맞지 않는 그런 논평들을 내놓을 때 정광재 대변인만 예외. 그렇지. 예. 예리하긴 해. 지역구를 잘못 찍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찍는 걸 잘못 찍어요. 그냥 나머지 아니, 근데 그 분석이나 말씀하셨는데 논리는 예. 아주 그렇죠. 명확하죠. 분석과 논리 명확한데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현실 많이 정치는 다르고. 또 현실과 그렇죠. 다른데. 내 말을 안 들어. 아. 우리 옛날에 닭갈비집에서 얘기했던 거 생각나시죠? 아니 선배도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얘기 안 듣고 나가셨었잖아요. 맞아. 심지어 바른미래당으로 그것도. 예, 많이 예? 많이. 그러니까 이게 실책이 본인이 많아요. 그렇죠.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밖에서 맞아요. 볼 때랑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는군요. 밖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아니 왜 저런 플레이, 왜 저런 수를 두나 이렇게 하는데 예. 실제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내가 가야 하는 공간이 거기밖에 안 열려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밖에 위에서 봤을 때는 쟤는 지금 이 지역 가야 되는데 왜 이 지역 가지? 근데 그러나 이 공간들이 막혀 있는 경우가 그쵸. 있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는 선수 자체는 거기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게 최선의 솔루션을 찾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지금 뭐 사실은 좀 후반부에 저희가 다루려고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임기가 다 끝났어요. 김용태 비대위가 이제 오늘로 막을 내렸고 김용태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대행을 겸임. 네. 겸임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차기 전당대회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나오신다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확률상 수도 높은 있다. 가능성이 컸었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예. 지방선거가 뭔가 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선거를 와이어리스 달아야 된다고 박정희 선배 목소리가 큰데도 이 마이크가 좀 여기 가운데 있으면은 이쪽 보고 얘기하다 이쪽 보고 얘기하다가 아. 마이크가 안 되더라고. 저도 가운데 한번 네. 앉았었더니 지방선거에 이제 질 확률이 높아 보이잖아요. 지금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예, 매우 그렇게 되면, 농후해 보이죠 지금. 예, 당 대표가 어차피 책임지고 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계산하면 지금 예. 당대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서 고민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지금 모든 한동훈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한동훈 당대표. 대표가 안 나온다면은 그럼 누가 그러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나경원 후보,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 아하 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후보로 등록한답니까? 찐답니까 이번? 아까 통화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통화했는데 뭐 이제 와서 저는 지금 뭐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는 예. 안철수, 나경원 두 의원이 열심히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예.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아 김문수 그분도 대선 안 후보 안 대권 나오실 후보가 것 같아요. 그분은 저는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안 나오 정확히 뭐 그 아까 그 어떤 워딩처럼 뜻을 밝힌- 예, 정확히 얘기하면 추대가 되면은 나오실 추대라는 거로 경선 불가능. 없이요? 예, 추대가 하면은 불가능하고. 할 의사가 그렇다면은 있는데 안철수 의원 등은 무조건 나올 건데. 아니 그러니까 추대가 그러니까 안 나오고 예. 김문수 후보를 이제 당 대표로 추대하면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당 대표 하실 그러면 이제 의향이 있는데 불가능한 추대가 거죠. 아니고 경선이면 나오실 의향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취재했습니다. 아니 뭐 김문수 후보의 어떻게 보면 아니, 제 안테나로는 최측근이셨고.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도 이제 한동훈 최측근으로서의 안테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저도 안테나가 좀 있는데 제 안테나로는 그렇게 잡혔습니다.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그럼 대권에 나오셨던 그럼 김문수, 한동훈 두 분은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게 모양새가 좋죠. 아. 객관적인 모양새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 윤상현, 나경원, 안철수 안철수. 이런 분들이 이제 경쟁을 하게 이제 되는. 김용태 원래 뭐 나온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원래 안 나올 나온다고 가능성이 했으니까. 굉장히 이것도 점쳐졌었죠. 현명한 판단이죠. 아.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래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출마를 해서 네. 뭐 당 대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자신의 정치적인 체급도 높이고 또 지금 내놨던 혁신안 있잖아요. 네. 전 뭐 100%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놨던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음흠. 그러면 나와서 이번에 한번 그 전당원 투표를 한번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 제안을 근데 했었죠. 전당원 투표제라는 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그 당원 당규의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의원들이 반대해서 하지 못했지만 예.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나왔다면 간접적으로 본인이 내놨던 혁신안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하. 저는 그 가능성을 아직도 열어뒀으면 해요. 뭐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미 본인의 마음이 섰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얘기하는 후보도 있고 그것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안철수, 나경원, 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나온다면 저는 뭐 구도도 굉장히 명확해질 것 같아요. 예.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탄핵과 그래도- 계엄에 대해서 탄핵엔 찬성, 계엄 반대.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도 외연 쪽으로의 확장성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분이 될 건지 아니면은 우리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계속 강화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 될 건지 그것도 한번 평가해 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너무 아직 젊으니까 좀 멀리 보기 만약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예.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이득이 더 실익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글쎄요 멀리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정말 막 1, 2%도 안 되는 만약에 표가 나왔을 때 예. 거기에 만약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의기소침해진다는 거 위축돼 버리면 다음 정치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아. 거기까지 좀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형님. 들고 이번에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김용태 봤어요,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봤어요. 1, 2%가 아니에요. 지금 봤어요. 그 윤상현도 출사표를 원래 던지기도 전에 그랬는데 3% 2% 나왔어요. 아, 그럼요. 여론조사와 안철수 현실은 윤상현 다르다. 다 나오고 또 중요한 게 장동혁 의원이 지금 후보로 나오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 당 대표에 이번에 장동혁 예. 의원도요. 예. 이러면 예. 이게 젊은 사람이 김용태 혼자일 때는 모르는데 또 예. 장동혁도 이 약간 그래도 나이는 있지만 굉장히 젊게 느껴지거든요. 예, 이 소장파로 사람이.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당대표 표에서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예. 이번에 굉장히 선전했거든요. 그랬었죠. 사실은. 대선 때 진심으로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대선 이 개표하는데 끝까지 앉아 있었던 그러니까. 바로 안철수. 네. 심지어 김문수 후보를 끝까지 도와주고 네. 정말 연설을 하는데 진심으로 유세를 하시더라고요. 또 안철수 이번에 새롭게 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예, 생각했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처럼 정치를 해야 돼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경선에서 전당대회가. 딱 졌으면 자기가 발을 빼는 게 아니라 예.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랬었죠. 네. 엄청나게요.